천한 것들의 피가 묻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최상층 파티장에서 재벌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가정부 복장을 한 여인의 뺨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샴페인 한 방울을 흘렸다는 이유로 말이죠. 쓰러진 여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어머니를 때리셨으니까. 찰싹? 그날 복수는 뺨 한 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빌딩의 비밀과 국가기밀급 스캔들까지 한 며느리의 완벽한 역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더 헤리티지 타워 최상층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윤명숙의 60번째 생신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윤명숙이 파리에서 공수해온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이 목걸이요? 유럽 경매장에서 직접 골랐어요. 값이요? 3억은 줘야 손에 들어와요. 윤명숙이 목걸이를 만지며 옆에 선 재벌 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윤 여사님은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빌딩도 정말 멋져요. 며느리 이름으로 해두셨다면서요? 한 부인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윤명숙이 입꼬리를 올리며 친구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건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뭘 알겠어요? 이름만 빌려준 거죠. 윤명숙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윤 여사님은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박선영이 은색 트레이에 샴페인 잔을 가득 담고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샴페인 드시겠습니까? 잠 받으세요.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윤명숙의 테이블에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명숙이 박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말고 VIP 테이블부터 돌아. 빨리빨리 움직여. 네,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박선영이 고개를 숙이고 VIP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인지 발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VIP 테이블에서 정치인들과 대기업 회장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번 정부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한 정치인이 윤명숙에게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민 위한다지만요. 결국 우리 같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되죠. 늘 그래요. 윤명숙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선영이 샴페인을 따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샴페인 한 방울이 윤명숙의 드레스 자락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파티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명숙이 드레스를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윤명숙의 날카로운 외침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영이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천한 것 손이 내 옷에 닿았네. 윤명숙이 소리치며 박선영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파티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박선영이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샴페인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 저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맞아야 정신 차려. 실수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윤명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선영이 바닥에 쓰러진 채 뺨을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장 입구 쪽에서 엄마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서연이 군중을 헤치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서연이 바닥에 쓰러진 박선영을 일으키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박선영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나서 윤명숙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 가정부 주제에 실수했으면 맞는 게 당연해. 윤명숙이 팔을 뒤로 젖히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어머니를 때리셨으니까. 서연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서연, 너 뭐 하는 거야? 윤명숙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찰싹? 서연이 윤명숙의 오른쪽 뺨을 똑같이 3개 때렸습니다. 윤명숙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파티장이 충격에 휩싸여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아. 강준혁이 뒤늦게 달려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지금은 제가 끝낼 일이 있어요. 서연이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윤명숙이 서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빌딩의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명예 변경 위임장이고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윤명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장님, 이서연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주세요. 바로요. 몇 분 후 보안팀장과 보안요원 여러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보안팀장이 서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공간은 오늘부로 임대 기간이 끝났습니다.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주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윤명숙이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 빌딩은 제 명의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머님을 퇴거시키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윤명숙과 강준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우리가 이 빌딩 주인이라고. 강준혁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주인입니다. 증거도 다 있고요. 서연이 등기부등본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한 가족 아니야? 윤명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습니다. 가족이면 제 어머니 뺨부터 때리지 마셨어야죠. 서연이 고개를 돌려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박선영이 여전히 뺨을 만지며 서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윤명숙과 강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라고. 윤명숙이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서연,
너 이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윤명숙의 외침이 멀어져 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파티장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박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한테 손 못 대요. 박선영이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본가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강태성이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지며 고함쳤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더 헤리티지 타워에서 쫓겨나는 윤명숙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지. 온 나라 망신을 다 시켜놨는데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강태성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30분 후 윤명숙과 강준혁이 초라한 모습으로 본가에 나타났습니다. 윤명숙의 비싼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개 들지 마. 가문을 이렇게 망쳐놓고 내가 내 앞에 설 자격이 있어? 강태성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서연이가. 윤명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태성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남의 어머니를 때렸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강태성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내가 사람을 때릴 때는 기회 생각 안 했지? 지금은 늦었어. 당장 다 끊어. 법인카드 정지. 기사도 빼. 집안 돈 한 푼도 쓰지 마. 강태성이 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가 한 짓 생각하면서 내 발로 살아봐. 그게 벌이다. 강태성이 등을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윤명숙과 강준혁이 외투도 없이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 강준혁이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윤명숙을 알아보고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 있어서요. 택시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기요. 택시 좀. 윤명숙이 다른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다 알아보네요. 강준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윤명숙을 가리키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야. 가정부를 때린 그 재벌 부인? 정말 심하더라고. 윤명숙이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강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 김 기자입니다. 인터뷰 한번. 강준혁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자까지 달라붙네요. 어머니, 여기 있으면 더 커져요. 일단 숨어야 해요. 그들은 결국 걸어서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한편 이서영과 박선영은 강남구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을까? 박선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생각해뒀어요. 겁먹지 마요.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산법무법인에서 발송한 내용 증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작했네요. 서연이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이 은행에서 나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모든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 박선영이 노트북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인터넷에 내 이야기가. 박선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인터넷 기사 제목들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폭행한 폐륜 며느리의 실체 재벌 며느리의 충격적인 본 모습 가정부 출신 어머니를 둔 며느리의 복수극. 기사들 아래에는 악성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사를 조작해서 올리다니. 서연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 엄마 때문에 너까지 욕먹는 거야? 엄마 탓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겁주려고요. 근데 너무 무섭다. 전화 오면 어떡하니? 엄마, 전화 와도 받지 마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때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맞죠? 제가 중식 배달 왔는데요. 저희는 주문한 것이 없는데요. 아, 그럼 누가 주문한 건가? 아무튼 여기 와 있으니까 받으세요. 아니요. 주문한 적 없어요. 더는 전화하지 마세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피자 배달이요. 주문한 적 없습니다. 번호 지울게요. 이런 전화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밤 11시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서연 씨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협박 전화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박선영이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서연이 박선영을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서연아, 혹시 유나한테까지 가면 어떡하니? 유나는 제가 지켜요. 엄마도 유나도 제가 지켜요. 다음 날 서연이 용산의 중고가전 상가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비상금으로 중고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서연이 새로 산 노트북을 켜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시간, 윤명숙이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충격받은 상태입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로 키운 아이가 이럴 줄은. 윤명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용서하고 싶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다면.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이 호텔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윤명숙의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머물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문 쪽으로 다가가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아, 나야. 준혁이야. 강준혁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강준혁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반듯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턱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서연이 문을 반쯤만 열고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강준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일어나세요. 여기 복도예요. 사람들 다 봐요. 서연이 팔짱을 끼며 내려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봐. 회사도 난리야. 어머니도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빌딩 명의만 그거만 돌려주면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게 할게. 내가 무릎 꿇고라도 시킬게. 강준혁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유나 생각해서라도. 유나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들 손 안 타게 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준혁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박선영 씨 과거 치료 기록 말인데. 강준혁이 천천히 일어나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랑 친한 병원들 많아. 치료비 지원? 그런 거 끊기게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로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현실이지. 내가 선택하라는 거야. 강준혁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나가세요. 서연이 문을 잡고 강준혁을 밀어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 기회야. 정말 후회할 거야. 강준혁이 복도에 서서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이 등을 문에 기대고 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박선영이 침실에서 나와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뭔 일이야? 준혁이가 온 거야?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 잠갔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엄마의 어깨를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근데 너 얼굴이 하얘졌어. 무슨 말 했니? 엄마 얘기 꺼냈어요. 치료 기록으로 흔들려고요. 아이고, 그 사람까지.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더 단단하게 갈게요. 엄마는 제 말만 들으세요. 30분 후 서연이 호텔 현관을 나서려다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숨겨진 채무에 관심이 있다면 한강공원 7번 벤치에서 내일 오후 3시. 서연이 쪽지를 다시 읽어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남겨놨지? 서연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서연이 한강공원 7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서연 씨 맞죠?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니 검은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경계하며 일어났습니다.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강태성 회장의.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죠. 강 회장님의 동생이요? 서연이 놀라며 강민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당신도 당했죠. 나도 당했어요. 우린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이라뇨. 저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이걸 보면 왜 당신이 공격받는지 알 거예요. 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죠?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강민철이 낡은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형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더 헤리티지 타워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고요. 무슨 증거요? 말만 하면 저 못 믿어요. 기록이에요. 매일 돈 흐름 계약. 전부요. 강민철이 태블릿을 만지며 설명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북한 관련 사업가들과의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쓰인 기록들이요. 이건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예요. 강민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큰 문제라면 저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터트리면 강태성 일가는 완전히 몰락하지만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강민철이 태블릿을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이걸 저한테 줘요? 당신도 위험하잖아요.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바로 잡혀요. 당신이 앞에 서야 해요. 제가요? 당신은 이미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맞서야죠.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의 치료 기록을 협박 도구로 쓴 준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 태블릿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과 해킹 전문가의 도움을 주세요. 문제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화가 들켰나 보네요. 강민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원통을 꺼냈습니다. 뭐예요, 그거? 연막탄이요. 제가 신호를 주면 반대편으로 뛰세요. 강민철이 원통의 핀을 뽑았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지금 강민철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태블릿을 품에 안고 공원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후 서연이 지하철역에서 숨을 헐떡이며 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무사해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이 가슴에 품고 있는 태블릿을 만지며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네. 서연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새벽 4시 강민철이 운전하는 검은색 SUV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선영은 뒷자리에서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말 안전한데 맞아요? 안전한 곳이에요. 지금은 숨부터 쉬어야 해요. 아무도 못 찾는 데로 가야 합니다. 민철 씨 우리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혹시 더 큰일 나는 건 아니겠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지금은 따라오셔야 해요. 2시간 후 차량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외관은 폐쇄된 연구소처럼 보였습니다. 여긴 예전에 정부 기관이 쓰던 곳이에요. 지금은 제가 인수했습니다. 사람 출입도 철저해요. 겉보기엔 진짜 아무도 없는 데 같네요. 그래야 안전하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최신식 컴퓨터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명의 젊은 남녀가 모니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팀이에요. 실력 좋습니다. 시간만 주면 다 열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태블릿 가져오셨죠? 그게 핵심이에요. 서연이 품에서 태블릿을 꺼내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이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암호가 꽉 잠겨 있네요. 쉽진 않아요. 그래도 열 수는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오늘 안에 가능해요?
빠르면 6시간, 늦으면 하루요. 중간에 멈추진 않아요. 지영이 태블릿을 작업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강민철이 서연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획이 있어야 해요. 주주총회 날짜 정확히 알아요? 2주 후에요. 날짜도 시간도 확실해요. 그럼 시간 없네요. 주총에서 말하려면 소액주주연합을 만들어야 해요. 정식으로요. 소액주주연합 그게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주들을 모을 거고 서연 씨가 대표로 서는 겁니다. 법에 걸리면 안 돼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문제 없어요. 주주 권리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3시간 후 지영이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풀렸어요. 진짜 큰 거예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지영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메일이 이렇게 많다고요? 이게 다 회장 건이에요? 네. 500통이 넘어요. 내용도 아주 위험해요. 화면에는 수상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물건 전달 완료, 대금, 이체 확인, 다음 거래 일정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완전 불법이네요. 이걸 왜 여기까지? 더 심한 게 있어요. 서연 씨, 마음 단단히 먹어요. 강민철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헤리티지 타워가 통로였어요. 돈이 여기서 씻겨서 나갔습니다. 수백억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저도 표적되죠? 엄마도 유나도. 맞아요. 그래서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잘 쓰면 그 집안 끝납니다. 그때 박선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TV 좀 켜봐. 또 시작했나 봐. 박선영이 리모컨으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윤명숙이 또 다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며 더욱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걸 봐, 울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아. 이제 반격할 때예요. 여론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저 사람 입부터 막을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합시다. CCTV 풀버전 공개해요.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해야 해요. CCTV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 있죠. 그 건물 CCTV는 제가 관리해요. 원본입니다. 당일 저녁 8시 서연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조명만 설치한 소박한 세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드릴 말이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보세요. 서연이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명숙이 박선영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셨죠? 우리 엄마는 샴페인 한 방울 떨어뜨렸을 뿐이에요. 그걸로 맞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 엄마를 쳐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부터 올라갔어요. 저는 그걸 못 참습니다.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강민철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사람들 눈이 열렸어요. 정말 효과 있어요? 저 또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올라갔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봐요. 지영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이서연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강민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철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조심하죠.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윤명숙이 사람을 썼대요. 험한 사람들. 우리 납치하려는 거예요? 윤아까지?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겁먹지 마요. 우리가 역으로 잡습니다. 가짜 장소를 흘릴 거예요. 그쪽이 헛발질하게 만들고 증거를 잡습니다. 위험하죠. 엄마도 같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유리해요. 그쪽이 움직이면 증거가 남아요. 다음 날 서연이 검찰청 특수부에 익명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제보할 게 있습니다. 강태성 그룹 불법 대출, 횡령 자료가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증거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강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못 돌아가네요. 후회해요? 지금이라도 멈출래요? 아니요. 끝까지 가요. 우리 엄마 건드린 값 끝까지 받습니다. 주총까지 10일. 마지막 준비 들어갑니다. 서연 씨, 정신 단단히.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태성 그룹 본사 43층 대강당에 500여 명의 주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대강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라는 긴급 안건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4세의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강준혁과 다른 임원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급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도 들어주십시오. 최근 우리 그룹이 위기입니다. 가족 문제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더 크게 무너집니다. 자회사 5곳 매각, 임직원 30% 감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철이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서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강민철과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주주총회장입니다. 관계자 아니면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소액주주 연합대표 강민철입니다. 여기 서류 있고요. 법원 허가도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경호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강태성이 연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철이가 여기서 뭘 해? 제가 왜 들어와? 아버지 소액주주 연합이라는데요. 서류가 진짜 같아요. 5분 후 강민철과 서연이 대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기자들도 몇 명 함께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민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소액주주들 대신 왔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정식 절차대로 왔습니다. 발언권? 갑자기 와서 무슨 발언권이야? 장난해? 법에 있습니다. 소액주주 연합대표는 발언권 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태성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민철이 연단으로 올라가자 서연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액주주 연합대표로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문서입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강준혁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서연아, 너 뭐 하는 거야? 내려와. 지금 당장 내려와. 조용히 하세요. 여긴 주총입니다. 지금은 제가 말할 시간이에요.
서연이 태블릿을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강태성 회장이 북한 관련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날짜, 내용, 첨부 파일 다 있습니다. 서연이 첫 번째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주주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물건 인수 완료. 대금 200억 이체 확인. 이게 무슨 정상 거래입니까? 강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만들어?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다 있어요. 서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헤리티지 타워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이었습니다. 이 기록대로면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500억입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건 회사 돈 좀 빼먹은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 문제입니다. 윤명숙이 갑자기 연단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너 감히 우리 집안을. 태블릿 내놔. 당장. 윤명숙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이 윤명숙을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윤명숙이 연단에서 떨어져 객석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찰 특수부입니다. 영장 집행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수사관들이 대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주들이 패닉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성, 윤명숙, 강준혁, 국가보안법 위반, 탈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태성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오해라고. 윤명숙도 바닥에서 일어나자마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저 며느리 때문에. 강준혁도 마찬가지로 체포됐습니다. 서연아 제발 살려줘 서연아. 서연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윤명숙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끝장이야. 가족이면 처음부터 가족답게 했어야죠. 사람을 사람으로 봤어야죠. 서연이 등을 돌렸습니다. 수사관들이 강태성 일가를 끌고 대강당을 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진 후 강민철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버틴 거 대단해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우리 좀 숨 쉬어도 돼요? 재판은 남죠. 근데 판은 뒤집혔어요. 이제 우리가 밀리지 않아요. 서연이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맞던 날부터 여기까지 너무 길었어요. 강민철과 서연이 대강당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그걸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강민철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오늘의 모든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강태성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일째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그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윤명숙이 병실 옆 의자에 앉아 강태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의식 돌아오셨어요. 눈 뜨셨어요. 여보 정신 들어요? 나예요. 서서연이 그년. 걱정 마요. 내가 다 처리해. 그 며느리 내가 끝까지 간다.
병실 밖에서 윤명숙의 전담 변호사 김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 30년간 일한 정관 변호사였습니다. 부인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뭐가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방법이. 재판부가 구속영장 다시 봅니다.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간 없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네. 맞습니다. 빨리 뭔가를 잡아야 합니다. 그날 밤 윤명숙이 병실에서 나와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이죠? 나 윤명숙이에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유나 하원 시간 조금만 앞당겨요. 제가 일찍 데려갈게요. 근데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해서 저희가 함부로는. 걱정 말아요. 아이 아빠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 수고비. 정말 부모님 동의 맞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물론이에요. 할머니가 데리러 가는데 뭐가 이상해요? 괜히 겁내지 말아요. 다음 날 오후 3시 서연이 유나의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유나 어디 있어요? 제가 데리러 왔어요. 아, 그게 할머니가 조금 전에 데려가셨어요. 할머니요? 누구요? 윤명숙 할머니요. 부모님이 동의했다고. 그래서 저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 데려갔어요? 몇 시에요? 1시간 전쯤 아이가 할머니라고 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서연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 씨, 유나가 없어졌어요. 윤명숙이 데려갔어요. 뭐라고요? 어디서요? 유치원이에요? 네,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그냥 보냈대요. 지금 어디예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유치원이요. 지금 다리가 풀려요. CCTV부터 봐요. 차 번호부터 잡아요. 저 지금 갑니다. 서연이 원장실로 뛰어가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윤명숙이 유나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 번호 보여요? 제발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CCTV 화면에서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명숙의 개인 기사 박철민이었습니다. 30분 후 강민철이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확인됐어요. 윤명숙 기사 맞아요. 차도 특정됐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윤명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윤명숙 씨죠? 유나 어디 있어요? 이서연. 내 딸 지금 내 옆에 있어. 울지 마. 유나한테 손 댔어요? 유나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 조건 있어. 태블릿 파일 전부 삭제해. 영구 삭제. 그리고 병실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윤명숙 씨, 미쳤어요? 아이를 왜 데려가요?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일단 삭제부터 해. 안 그러면 유나 무슨 일 날지 몰라. 유나야. 유나 괜찮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민철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지금 흔들리면 더 위험해요. 우리가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시간이 없어요. 통화 기록 추적 중이에요. GPS도 잡고 있어요. 곧 위치 뜹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가요. 속도도 빠릅니다. 왜 인천이에요? 배 타려는 거예요? 도피 가능성 있어요. 인천이면 항구 쪽일 수 있어요. 그럼 유나도 같이 데려가요? 우리의 못 보게 하려고? 그럴 가능성 높아요.
근데 그러면 형량 더 세집니다. 우리가 더 빨리 잡아야 해요. 강민철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미성년자 납치입니다. 지금 위치 추적 중이고 인천 방향입니다. 빨리 출동 부탁합니다. 서연이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나가요. 방에서만 있지 말고 안전한 데로 가요. 무슨 일이야? 유나한테 무슨 일 났니? 유나가 윤명숙한테 데려가졌어요. 엄마도 위험할 수 있어요. 뭐라고? 유나가? 그 사람이 또 민철 씨가 장소 알려줄 거예요. 거기서 기다려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고. 서연이 전화를 끊고 강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저 인천 갈 거예요. 제가 직접 가요. 혼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고 유나는 제 딸이에요. 제가 가야 해요. 좋아요. 그럼 제가 위치 계속 찍어서 알려줄게요. 경찰도 움직입니다. 서연 씨는 절대 무리하지 마요. 강민철이 서연에게 작은 통신 장비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차를 몰고 인천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서해안 국제항 여객 터미널을 입력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간다. 꼭 데리러 간다. 고속도로 위에서 서연의 차가 인천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신기에서 강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지금 인천항 끝으로 가요. 배가 대기 중일 가능성 큽니다. 빨리 와요. 알겠어요. 저 지금 미친 듯이 가요. 서연이 차량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인천 서해안 국제항 여객 터미널 외곽 부두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서연의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려 부두를 둘러봤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어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엄마야.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통신기에서 강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신호가 부두 끝에서 멈췄어요. 조심해요. 혼자 뛰지 말고. 알겠어요. 근데 지금 손이 떨려요. 서연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발밑 자갈이 삐걱거렸습니다. 부두 끝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낡은 어선 같아 보이는 배였습니다. 배 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야.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유나야, 가만 있어. 엄마 간다. 윤명숙이 유나를 안고 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철민 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서연, 여기까지 왔네. 독하긴 독해. 유나 내려놔요. 애한테 손대지 마요. 애는 죄 없어요. 죄가 없다고? 내가 우리 가족 망쳐놓고 내가 가만 있어? 윤명숙 손에는 작은 과일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칼 내려놔요. 제발 칼은 안 돼요. 파일 다 지웠어? 진짜로? 내가 확인해야겠어. 윤명숙이 칼을 유나 목 가까이 댔습니다. 삭제했어요.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유나부터 내려놔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확인할 때까지 애는 내 손에 있어. 유나가 울먹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할머니가 칼 들었어요. 괜찮아,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데려갈 거야. 엄마만 봐. 서연이 주머니에서 빈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USB에 파일 다 넣었어요. 가져가요. 그러니까 애부터. 서연이 USB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게 진짜야? 내가 속는 거 아니지?
정말이에요.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나서 유나나요. 윤명숙이 유나를 박철민에게 맡기고 USB를 주우려 몸을 굽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전력으로 뛰어올라 박철민을 밀쳐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박철민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유나야, 엄마 손잡아. 엄마, 엄마. 유나가 서연 품에 안겼습니다. 윤명숙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 손녀를 빼. 놓으라고요. 칼 내려놔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드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 조명이 부두를 밝히고 스피커로 강민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명숙, 거기서 멈춰요. 지금 다 찍히고 있어요. 경찰 옵니다. 도망 못 가요. 지금 칼 내려놔요. 부두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특공대가 부두를 포위했습니다. 윤명숙, 칼 버려. 지금 당장. 윤명숙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윤명숙이 다시 달려드는 순간 테이저건이 발사됐습니다. 으악, 나. 윤명숙이 쓰러졌고 칼이 떨어졌습니다. 확보, 수갑 채워. 해경이 바다에서 박철민도 구조했습니다. 유나가 서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우리 집에 가요. 응, 이제 괜찮아. 무서웠지 엄마가 미안해. 구급대원이 다가왔습니다. 다친 데 없어요? 아이부터 볼게요. 저는 괜찮아요. 유나만 먼저 봐주세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명숙이 연행되며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도 끝장이야. 너도 두고 봐. 강민철이 부두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민철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경찰서장이 말했습니다. 윤명숙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도주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번엔 보석도 어렵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우리 이제 좀 살 수 있어요? 네. 이번엔 어렵습니다. 걱정 마세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죠. 아이도 엄마도요. 유나야, 병원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요? 아이스크림도요? 응, 뭐든지.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유나는 서연 품에서 잠들었고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1년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의 마당에서 바비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기 다 됐어요? 나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외할머니 같이 먹어야지. 뛰지 말고 조심해. 마당 한쪽에서는 박선영이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달라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꽃이 진짜 예뻐요. 엄마 손은 금손이에요. 응, 이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뭐예요? 이렇게 예쁜데 이름도 예뻐요? 자유국화래. 꽃말이 엄마의 해방이래. 딱 우리 얘기 같지 않니? 정말 잘 어울려요. 엄마 이제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제가 열어볼래요. 문을 열자 강민철이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유나야, 안녕.
잘 지냈지? 민철 아저씨, 진짜 왔어요? 열어봐. 내 거야. 와, 고마워요. 저 오늘 이거 읽을래요. 서연이 앞치마를 벗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회사 일 안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쉬러 온 겁니다. 정말 좋네요. 여기 살면서 어때요? 불편한 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요. 공기도 좋고 마음이 편해요. 박선영이 인사했습니다. 민철 씨, 어서 와요. 오늘 재단 일은 어땠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요리 교실이 난리예요. 대기자만 100명이 넘어요. 아유, 내가 뭘 했다고. 다들 잘해줘서 그런 거지. 과찬 아니에요. 자격증까지 따셨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강민철이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또 뭘 가져오셨어요? 후원금 영수증이에요. 이번 달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줬어요.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정말요? 얼마예요? 설마 많이요? 3억 정도요. 법률 지원팀 운영비는 충분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알려질 줄 몰랐어요. 근데 더 도와야겠어요. 서연 씨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나도 당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이 많아요. 유나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고기, 연기 나요. 어머, 큰일 날 뻔했네. 자, 다 됐다. 손 씻고 와요. 이제 먹자.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할까요?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요. 뭐에 건배할까요? 말해봐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자유. 그리고 가족 행복. 우리 집 행복. 건배. 좋은 일만. 식사 중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강태성 일가 최종 판결 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설마. 강태성 15년, 윤명숙 10년, 강준혁 8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죄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서연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서연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유나가 흘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예쁘죠? 우와, 진짜 예쁘다. 우리 유나 손재주 있네. 진짜 케이크 같아. 사진 찍자. 유나, 요리사 해도 되겠다. 외할머니랑 같이 빵도 만들자. 저는 외할머니처럼 빵 만드는 사람 될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 우리 유나. 멋진 제빵사 하자. 해가 지자 강민철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 이사회가 있어요. 약속이 많습니다.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오래 있을게요. 민철 아저씨, 또 와요. 약속? 그럼. 약속? 손가락 걸자. 강민철이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웃으세요. 민철 씨도 고생 많아요. 힘들죠? 혼자 짊어지지 마요. 괜찮아요. 보람 있어요. 저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밤 거실벽에 가족 사진 앞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유나가 계속 뛰어다녀서 혼났지. 저도 행복해요. 학교 친구도 좋고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누가 뭐래도. 이제 진짜 자유예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맞아.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자. 우리가 우리 편이야. 서연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자유국화가 달빛에 은은히 빛났습니다. 정말 예쁜 애 엄마의 해방 딱 맞네요. 박선영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고마워. 엄마를 지켜줘서. 엄마가 진짜 살았어. 엄마가 저 키워줬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진짜로. 응, 그래야지. 이제는 웃자.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만 하자. 우리 셋 꼭.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지만 존엄성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용기였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온 박선영과 서연 모녀가 마침내 찾은 것은 화려한 빌딩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였죠.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마당에 핀 자유국화처럼 세 여인은 비로소 진정한 엄마의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